자, 생활과 윤리, 열정윤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노트 준비돼 있죠?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이죠. 이것도 적어보세요. 단원, 삶과 죽음의 윤리 하면서 우리가 동양도 하고 서양도 했었죠. 지금은 서양하면서도 우리가 플라톤, 에피크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하이데거까지 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어, 이 하이데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이데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약간 조금 걱정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사상가 이름이 나오면, 와, 이게 생존인가? 어, 이럴 거면 차라리 윤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예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도 살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어, 이런 우리와 같은 고민을 예전에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사람 사상가 있고 외워야지 달달달달 이게 아니라 왜 그런 고민을 하셨지?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볼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멘토를 하잖아요. 그죠? 고민 있을 때 멘티가 있어서 멘토를 해주시는 분한테 가서 우리가 고민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사상가들 이렇게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나의 멘토다. 나의 삶의 멘토다. 그렇지. 멘토. 그렇지. 어, 외워야 되는 철학 사상가들이 아니라 윤리 사상가들이 나의 멘토구나. 나의 삶의 문제를 한번 배워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중간쯤에 하이데거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네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이데거의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죽음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관을 알기 위해선 그의 기본적인 윤리사상적인 입장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의 윤리적인 사상의 입장을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적으면서 따라오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어색 색깔 그래요. 선생님, 이런 걸 봐도 선생님 성격이 딱 보이죠? 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요. 나머지 그 사인펜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빨간색 한번 펴볼까요? 꺼내볼까요? 자, 실존주의. 그래요. 실존주의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기본적인 실존주의 의미,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상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존. 여러분들 실존이 뭘까요? 실존. 실을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현실. 그 다음에 존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존은 뭘까? 존재. 존재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여기 있다라는 거죠. 누가? 나.
그지? 실존이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기 있는 나, 어, 개인을 뜻합니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죠? 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전에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삶의 방향이나 우리 삶의 특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봤거든요. 음.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존재의 특성, 어떠한 존재의 특성을 우리가 비읍, 지읒, 어떠한 존재가 갖추고 있는 특성, 성질을 우리는 비읍, 지읒이라고 하는데, 요 실존주의, 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잘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비읍, 지읒.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존재의 특성은 본질이 먼저 정해지고 그 본질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은 실존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존, 여기에 있는 내가 나의 삶은 본질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고 정해지는 것이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간다. 내 삶의 모습, 나의 본질은 이 실존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존이 본질을 결정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실존주의는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주장이겠죠. 대표적인 사상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을 믿는 사상가와 신을 믿지 않는 사상가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신을 믿는 사상가를 우리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겠고 틀렸죠. 역시 자 유신론이죠. 유신론적 실존주의. 신을 믿는 실존주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고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자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오늘 다 하진 않겠지만 뭐 그냥 적어는 볼게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신을 믿는 실존주의 키에르 케고르 신 앞에서 뭐 단독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사람이 뭐 야스퍼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신을 믿는 뭐 초월자 초월자가 우리에게 한계사항을 부여를 했고 이거는 신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의 뭐 키워드다. 하나의 뭐 신이 주신 암호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 요 입장에서는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있죠. 그래요. 굉장히 계속 쩝쩝거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영상을 봅니다. 굉장히 쩝쩝거리더라고요. 자, 물을 조금. 그래요. 하이데거 이런 실존주의 입장에서 죽음간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래요. 죽음간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 얘들아, 누가 죽을까? 죽는다라는 건 어떤 존재가 죽을까? 맞아요. 인간도 죽어요. 인간은 죽죠, 당연히. 그리고 동물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존재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도 인간뿐이겠죠. 그죠? 요런 키워드로 조금 선지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죽음간 하면서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나를 실존이라고 하는데, 하이데거 특유의 키워드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실존이라는 말과 현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현존재. 별표 하나 칠까요? 마찬가지로 현실에 있는 존재. 현실을 여기에 있는 나. 현존재. 바로 개별적인 인간을 뜻하는 거겠죠. 현존재는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동물과 달리. 그렇죠? 그리고 현존재는 죽음을 통해서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미루고 계속 죽음을 미루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겨서 앞당겨서 생각한다라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앞당겨서 생각한다. 앞당겨서 생각한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앞당겨서 생각한다. 먼저 앞당겨서, 굳이 지금 죽을 상황도 아닌데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구라고 합니다. 선구. 죽음에 대한 선구. 선구. 그 다음에 나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을 존재다. 죽음을 자각한다. 비슷한 말로 죽음을 직시한다. 혹은 죽음에 직면한다. 직면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영원한 삶과 그 다음에 유한한 삶, 이거 죽음이 있는 삶이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할까?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 그러면 이 삶을 그냥 맞아요.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영상 촬영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해도 되고 1000년 뒤에 해도 되잖아요. 1억 년 뒤에 해도 되고.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죠. 이런 역량과 여기에 대해서 역량이 있을 때 그렇죠. 목소리라도 이렇게 조금 또렷하게 나올 때 삶은 유한하니까 선생님은 그지? 맞아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이데거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의 실존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알아야 됐고, 실존주의 하면서 선생님은 의미와 사상과 구별을 했고, 실존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그죠? 여기 현실에 존재하는 나. 그리고 삶의 특성을 우리는 어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본질이라고 했는데,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 사상가는 본질이 먼저 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니다, 우리는 실존이 우선이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실존이 나의 그 각자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며 그 이후에 우리의 특성, 즉 본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나의 삶을 본질이 이미 미리 규정되어 있다? 아니다. 주체적인 삶과 결단 을 하는 이 실존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신을 믿는 실존주의자와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 두 개로 나누고, 신을 믿는 실존주의자를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고,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를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윤사 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출에서는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각 한계 상황이라는 키워드 야스퍼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이 준 일종의 암호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신에 의해서 주어졌고,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 닥쳐왔을 때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한번 주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하이데거의 죽음과는 기본적으로 죽는다. 죽는 존재는 누구와 누가 있죠? 인간과 동물이 있겠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언젠간 죽을 존재니까 내 남은 삶을 열심히 한번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동물은 그런 것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자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존이라는 의미를 자신만의 용어로 현존재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현존재는 실존의 의미랑 거의 비슷합니다. 현실, 여기에 있는 나. 그지? 가장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현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오히려 앞당겨서 생각하라. 앞당겨서 생각하라 선생님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시옷 기획이죠. 선구입니다. 선구. 죽음에 대해서 선구 미리 생각해보고 자각하고 직시하고 직면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삶에 대해서 바르게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의미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의 주장. 여기까지 하이데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고 뒤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